고닥이들 안녕! 여린 지사입니다. 로봇 애니메이션 팬들이라면 리얼 로봇, 슈퍼 로봇이라는 명칭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바로 로봇 애니메이션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초과학적인 천하무적 로봇은 슈퍼로봇,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게 리얼 로봇이죠. 오늘은 인간의 지혜와 상상력의 결과물인 슈퍼 로봇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네,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을 쿵 하게 하는 슈퍼로봇들 저희가 쫙 정리해드릴게요. 로봇의 유래는 체코슬로바키아 소설가 카렐이 발표한 작품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소설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낸 인조인간을 로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후 여러 의미로의 변형을 거쳐 1937년 담배 피우는 로봇 일렉트로 같은 오락적 의미의 로봇이 탄생합니다. 오락적 요소를 가진 인간형 로봇에 병기와 무기의 역할을 부여한 건 일본이었는데요. 원자폭탄의 힘을 경험한 일본은 강력한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인간형 병기를 떠올렸고 그 상상력이 무한한 발전과 변화를 거쳐 슈퍼로봇 탄생에 영향을 주었다는 후문이. 그럼 지금부터 그 신비의 세계로 빠져보실까요? 1세대 거대 슈퍼로봇의 대명사 철인 28호입니다.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로봇이었기 때문에 완벽한 자율지능은 아니었지만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녔는데요. 지금 시대와 비교했을 때 알파고급이었다는 거. 최초 방영 당시 존재감도 엄청 낮다네요. 투박한 디자인의 자이언트 로봇입니다. 조종 방식과 육탄전을 펼치는 전투 방식이 철인 28호와 비슷한 점이 많은 로봇인데요. 일본 슈퍼로봇계의 조상 같은 작품이라 여러 가지 형태로 리메이크되었다고 하네요. 특히 OVA로 제작된 자이언트 로봇 지구가 정지하는 날은 굉장한 고퀄리티 작품이라고 하니 슈퍼로봇이 그리운 분들이라면 챙겨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슈퍼로봇의 진정한 정의를 알고 싶다면 마징가 Z를 주목해주세요. 마징가 Z는 슈퍼로봇 시리즈의 전통과 역사, 바탕을 확실하게 보여주는데요. 조종자 탑승형 로봇으로 전투병기인 로봇과 인간이 연결되는 형태를 표현했습니다. 마징가 Z가 등장한 1970년대는 슈퍼로봇 애니메이션의 절정기를 달린 시대였던 만큼 많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무려 800개의 로봇 디자인들이 탄생했습니다. 800개요? 네. 그 중에서도 고다쿠가 엄선한 역대급 사기캐 슈퍼로봇 15대가 합체하는 슈퍼로봇까지 등장한다는데요. 심호흡 한번 하시고요. 자, 여러분 심호흡하셨나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완구 로봇 진화의 필요성을 알린 작품, 바로 게타 로봇입니다. 공룡 인류와 맞서싸 하는 이야기를 다룬 게타 로봇은 최초의 변신 합체 로봇이었는데요. 아쉽게도 당시 완구 제작 기술로는 3단 합체 모습이 구현되지 못했다고 해요. 때문에 이후의 애니메이션들은 스폰서인 완구 업체의 주도하에 디자인과 설정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70년대 슈퍼로봇 트렌드로 형성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1977년에 제작된 초인전대 바라타크입니다. 철저하게 완구적인 장점에만 초점을 맞춰 제작된 애니메이션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작품의 깊이 대신 변신 합체 로봇의 위력만 강조돼 아쉬움을 남겼답니다. 그러나 완구 스폰서들의 합체 로봇에 대한 맹신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무려 15대가 합체하는 초유의 변신 합체 로봇 바이라가 피트핀 같은 작품까지 나오게 된 것인데요. 리얼리? 리얼리! 한편 지나치게 상업적인 애니메이션들이 질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름값 하는 작품이 등장했으니 바로 용자 라이딘! 52m의 키, 몸무게는 350톤이라는 어마무시한 스펙 뽐내며 비극을 극복하는 스토리까지 탑재!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인데요. 그래서일까요? 1년 뒤 용자 라이딘 못지않은 슈퍼로봇이 또 등장합니다. 100만 마력의 힘, 컴배틀러 V인데요. 변신 합체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화려한 필살기로 무장한 작품이죠. 더 재미있는 사실은 텀배틀러 V 역시 80년대 리얼 로봇 전성시대를 열었던 토미노 요시유키 감독이 참여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슈퍼 로봇을 만들어봤기 때문에 멋진 리얼 로봇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실제로 토미노 감독은 후속작인 볼테스5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선보입니다. 당시 트윈루프를 그린 히지리 유키에게 캐릭터 디자인을 의뢰한 것인데요. 덕분에 슈퍼로봇 애니에서 찾아보기 힘든 미소년들이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적초인 전보트 3에 이르러 그 시도는 정점을 찍는데요. 당시 슈퍼로봇물은 해피엔딩이라는 천편일률적인 결말과 달리 주인공 카페인은 지구를 구해내지만 동료들과 가족을 잃게 됩니다. 어린이용 로봇 애니메이션 치고는 꽤 암울한 내용이죠? 8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슈퍼로봇 장르의 결정판 같은 작품 전설거신 이데온입니다. 슈퍼로봇과 리얼 로봇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등장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무려 5,650톤에 달하는 거구로 행성 하나를 괴멸시킬 만큼의 무시무시한 파워를 가진 역대급 슈퍼로봇이죠. 하지만 난해하고 우울한 내용으로 완구 판매율이 급격히 하락했고 조기 종영이란 결말을 맞게 되었다네요. 그래도 미방영부는 극장판으로 재탄생하면서 우울한 화면 빠지지 않는 작품 신세기 에반게리온에 많은 영향을 남기게 됩니다. 애니메이션 속 불멸의 존재처럼 승승장구하던 슈퍼로봇은 리얼 로봇이 등장하면서 급격히 존재감을 상실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무너질 슈퍼로봇이 아니죠. 90년대부터 새로운 소비자를 겨냥하는 슈퍼로봇이 출시되면서 다시 한번 인기 돌풍을 도모합니다. 오! 리얼 로봇의 등장으로 멸종 위기에까지 처했던 슈퍼로봇 장르가 90년대 이후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용자 시리즈인데요. 용자 시리즈는 용자 엑스카이저부터 용자왕 가오가이가까지 근 10년 동안 연속 방영된 작품으로 슈퍼로봇 애니메이션으로 강렬한 브랜드 가치를 확보합니다. 여기에 절대무적 라이징호 같은 엘드란 시리즈까지 가세하며 70년대를 능가하는 슈퍼로봇 전성시대가 부활합니다. 슈퍼 그랑조로 익숙한 마동왕 그랑조드는 판타지와 코미디의 적절한 조화로 1세대 팬과 어린이들을 모두 사로잡았죠. 이외에도 판타지적 요소가 가미된 작품 패왕대계 뉴 나이트를 비롯해 세기말적 분위기를 반영한 암울한 구성과 기이한 세계관이지만 21세기까지 이어지며 새로운 세대에 어필한 작품 더 비고. 스타일, 구성, 캐릭터, 연출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한 시대를 풍미한 걸작 기어전사 덴도. 오락적인 로봇 애니메이션 초중신 그라비온도 있었고요. 판타지 로맨스에 로봇은 거들 뿐 라제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슈퍼로봇 역사상 가장 화려한 구성 창성의 아쿠에리온. 사랑과 합체라는 소재를 잘 살린 역대급 슈퍼로봇이었습니다. 일본의 슈퍼로봇 변천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천원 돌파 그랜라간입니다. 모든 것이 슈퍼급, 뛰어난 전개와 구성으로 SF 로봇 애니메이션 팬들을 열광하게 했죠. 한편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추억의 고전 슈퍼로봇들을 현재의 트렌드에 맞게 리메이크하려는 시도들도 이어집니다. 오리지널 버전을 뛰어넘은 진 객타 시리즈부터 판권 문제를 극복하고 시장 기공 반쿠가 노바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소수기신 반쿠가, 원작자가 참여한 진 마징가 충격 Z편까지 모두 원작 못지않은 호평을 받았다네요. 본래 제작국인 일본이 아닌 해외에서 리메이크된 슈퍼로봇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미래용사 볼트론으로 알려진 백수왕 보라이온인데요. 32년 만에 리메이크되어 지난해 6월에 방영되었습니다. 다음 시즌도 제작 중에 있다고 하니 기대해봐도 좋겠네요.
엄청난 스펙과 막강한 파워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두근대게 만든 슈퍼로봇의 세계는 어떠셨나요? 애니 속 위험에 처한 세상을 구하고 희망이 되는 슈퍼로봇이 현실 속에서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히 듭니다. 네, 아직 소개하고 싶은 작품이 너무 많지만 슈퍼로봇 이야기는 다음에 또 정리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상상력이 현실이 될 것 같은 리얼 로봇 이야기를 준비해 올게요. 다시 만날 때까지 즐겁구나 덕후 생활 즐겁하세요. 実家がちょうど信州なんですけど